민서야 5분 글방. 오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죠. 제목 좀 읽어보세요. 성의 이해, 진화생물학적 관정 이기주의,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원래 다 제목이 전부거든요. 진화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발전을 해서 살아남는가, 생존과 번식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는 뭐겠어요? 이게 뭐 TV에서 남들을 따를 수 없는 이기적 유전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튀고 우월한 사람을 부르는 걸로 변질됐는데 그거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죠?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이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보존 욕구. 자기 보존 욕구? 이기적이라는 거는 자신의 생존, 보조 가능성. 생존을 남기는 거죠. 그죠?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게 남들 괴롭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자기 몸을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행동이 이기적이다. 왜 남을 죽여야 나를 살아남는다. 옛날 시대에는 그럴 수 있죠. 먹는 게 부족하거나 채집할 수 있는 과일들이 부족했을 때는. 그리고 이타적 유전자는 우리가 이타주의라고 하면 누굴 생각하는 거죠? 남을 생각하는. 근데 이타적 유전자는 우리는 되게 도덕적이고 높은 정신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타적 유전자에 대해서. 그냥 도덕적 행위는 유전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하나의 전략. 나도 이거 약간 동의하는 바예요. 사람들이 평판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건 그걸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 만족도 있고. 그러니까 남이 성공하는 걸 도우면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선생님은 거의 동의해요. 남을 성공할 수 있게 도우면 자기의 역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 성공하면 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그런 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다면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면 나의 역량도 올라가고 나도 얘를 돕다가 나의 능력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교육의 분야에서는. 호혜적 이타주의는요? 호혜적 이타주의는 호혜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남을 서로 주고받고가 아니고 장래의 보답을 기대하면서 남을 돕는 행동. 그렇죠. 호혜라는 거 호 들어봤어요? 무슨 호일까? 상호작용. 할 때 호, 그렇지. 호는 상호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주면 너도 나한테 줘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득을 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득을 줘야죠. 네, 되겠어요? 내가 민서한테 물건을 드는 걸 도와줬으면 민서도 나한테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만약 멧돼지에 쫓기고 있을 때 창을 멧돼지한테 던져줘야 돼요. 이게 호혜적인 관계겠죠? 호혜적 이타주의도 결국 서로와 서로를 위하는 거지만 목적은 뭐다? 왜 서로 도와요? 계약 이타주의. 뭘 위해? 제목이 뭐야? 진화와 생물이죠. 생물을. 사회 진화를 위한 이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내가 번식에 성공하고 내 유전자를 남기려고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한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나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일에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왜 나한테 연락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전화를 안 할까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서.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인간은 인간으로 봐야지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흔히 강조하는 정서와 감정의 영역 있잖아요. 이것도 이득이에요. 정서적으로 민설아랑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민설아랑 얘기하면서 안정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잖아요. 이것도 이득이라고요. 이게 내 생존에 도움이 돼요. 우리 민서와 얘기하면서 되게 뜻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내가 안정적인 마음을 느껴. 이것도 이득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이득이 되고 이득이 안 되고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내 생존에 도움이 되면 이득이다. 그죠? 되게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지만 민서는 이 글을 읽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선생님이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 좀 동의한다고 했었잖아요. 동의합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막 유전자가 질문이 어느 부분을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동의한다고 생각했어요. 리처드 도킨슨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이기적인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게 이게 사람 사이에 그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적이라는 거는 우리는 뇌를 통해서 살고 있잖아요. 뇌나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그냥 택배 기사인 거예요. 유전자의 택배 기사.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누구한테나 남겨야 내가 또 남잖아요. 내 유전자도 남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그때까지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무슨 소리야 유전자가 뭐가 중요해 뭐 남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자식을 낳고 살아보니까 그리고 되게 전쟁이나 되게 약해진 상황 있잖아요. 뭐 부모를 잃거나 그러면 여자들이 되게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이러면 되게 스스로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임신율이 높아지거든요. 전쟁이나 아니면은 되게 가난해 있거나 부모가 고아이거나 부모를 갑작스럽게 잃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죠.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근데 그 유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에 지배되지 않으려면 정말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나의 의지인가? 아니면 유전자인가? 그리고 그 유전자와 나의 의지는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민서는 호혜적 이타주의, 이타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가 있는데 이걸 그냥 유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이해가 돼요? 아무리 봐도 호혜적 이타주의. 근데 한번 계약 이타주의라고 해서 내가 너를 한번 도와줬어요. 예를 들면 옛날 시대에 민서가 걸어가고 있는데 곰이 와서 곰을 창으로 죽였어요. 근데 내가 늙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호혜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호혜적인 이타주의를 베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안 돌아봐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 용인돼 잘 수용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냥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죽는데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되게 멋진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생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몸에 밴 사람도 있다. 그 긴긴 밤에 그 코뿔소처럼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환경 결정론 그거 보세요. 봐봐요. 자유의지와 환경 결정론. 이거요? 네. 자유의지와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무슨 내용이에요? 자유의지로는 네.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결정론은 모든 걸 정해진 대로 하는 거. 뭐 어디에 정해져 있는데요? 유전자요? 아니면 환경이요? 둘 다요? 둘 다요. 아, 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하는 거는 자유의지 관점에서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공부 못하죠? 네. 그냥 자유의지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려면 한다라는 말은 그게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합쳐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나쁜 친구랑 어울려서 내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걔가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전자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거지 전혀 1%도 속하지 않은 애가 그 길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높게 사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론. 근데 그게 이제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혹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쁜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결정하고 나서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져요. 되게 무거운 거야. 자유의지가 나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고 나서 찐 살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그럼 환경 결정론은요? 환경 결정론은 결정론 중에 하나죠. 환경과 유전자의 결정론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유의지하고는 다르죠. 네. 그 인과관계라는 말 이해했어요? 내가 조부모 가정이면, 내가 가난하면, 내가 장애인이면, 부모가 장애인이면 내 아이도 지능이 낮거나 또 가난하게 살거나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이면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이게 결정론이죠. 맞아요. 그냥 그 정해진 틀이 있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됐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나도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계속 핑계 댈 수 있겠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내 피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살인자니까. 나도 또 사람 죽였어. 그러면 되게 안전해 보이죠? 계속 아니,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거는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간에 그 가운데 아무것도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나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것 봐.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나 머리 나쁘지. 머리 나빠서 할 거 없지. 그래서 도둑질했지. 도둑질하다가 나 무시해서 사람 죽였지. 이거 가능하네요? 아니, 이 결정론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 결정론에 이 환경 결정론에 굉장히 많이 지배되는 건 선생님 아이들 많이 보거든요. 이 환경 결정론이나 유전자 결정론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환경. 아니, 근데 그 장점은 아니죠. 편하잖아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장점 아닌 것 같아요, 민서는? 네.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계속 핑계 대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 공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못해. 엄마 키 작잖아. 나 키 작아.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핑계 대고 물고 늘어질 게 있잖아요. 그게 편안함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편안함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힘든 거죠. 자유의지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뭔가 내가 뭘 하려고 딱 마음 먹잖아요. 민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뭔가 마음 먹었어요. 어떤 아이가 얘가 지금 공부 정서가 엉망인 애를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방해 요소가 마음 먹은 거에 몇 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3배. 한 30배는 있어요. 1번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2번 부모의 비협조, 3번 믿음 없음, 4번 의지 없음, 5번 주변에 똑같은 친구들. 그 아이한테 그저 나는 3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도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죠. 마음 먹었으면 해야죠. 근데 방해 요소가 30개가 있다고 내가 1개가 있다고 그냥 포기하는 거는 결정론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내가 1개를 결과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1개 없잖아요. 이 30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결정론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할 수 없죠.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보통 같은 유전자를 갖고 같은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그 모여서 형성하는 블루투스 같은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들이 뭐냐면 남을 비방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에 찌들어 있는 애를 내가 데리고 와서 정작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쭉쭉 나가면서 이 아이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선생님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서 민서가 글을 잘 쓰려고 해. 일기를 맨날 쓰려고 해. 마음을 딱 먹으면 방해 요소가 30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30개도 그걸 뚫고 하는 할만해요. 아니면 아주 좋아하면 됩니다. 그 한 개를. 그래, 넌 지져라. 어차피 난 이거 좋으니까. 우리가 민서 이거 읽고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 뭐예요? 뭔가 결정론 이름의 자유의지론 이용해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자유의지론을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돼 있는 그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론에도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알고 그다음에 이 방해 요소가 30개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그걸 뚫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근데 하고 거기서 이제 유전자 무쇠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유전자야. 니네 엄마도 그랬어. 니네 엄마도 30개가 있어서 다 극복하더니 너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극복하는 것 자체도 유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외로 자유의지 100%가 아니에요. 양립한다고 생각해요.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그렇죠. 왜냐면 자유의지만 너무 크게 있으면 그걸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는 오히려 이런 30개 요소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이러는 게 그냥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결정론의 그럼 장점은 뭐예요? 편하다는 거 말고. 50% 양보를 인간을 하려면 되게 깊이 있게 필요 이해할 있어야 수는 되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살인자예요.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요. 이미 보여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온통 걔의 잘못이라고 하면 걔한테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은 되게 인자하셨고 우리 부모님은 인간이 삶에서 가져야 할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배웠는데 그 아이가 그거 배우지 못했죠. 그 아이가. 그래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일이 발생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이 아니라. 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 부모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고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100% 네 잘못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대신 생기기 전에 얘 전과자 자식이니까 얘도 전과자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낙인이 될 수 있죠. 민서는 유전자에 대해서 몇 프로 믿어요? 30%? 30%밖에 안 믿어요? 네. 그럼 유전자를 극복한 사례를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하고 TV 나온 사람들 대부분 유전자를 극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매력 유전자를 약간 타고나지 않았을까요? 제니 같은 애들 좀 타고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니까 민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무슨 영지 같은 애들은 유전자가 좋다기보다는 되게 노력형인 것 같긴 해요. 매력적인 노력형의 매력. 맞아요. 그죠? 이영지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고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일탈 행동을 정말 많이 했었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 중심을 지키려고 되게 애썼다고 얘기하고 좀 약간 그게 있어 보이죠?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내공이. 그런 사람들이 원래 더 강해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니가 유럽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유럽 여자애들은 약간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동양인 애를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니가 약간 쫄아서 나 동양이니까 무시하면 어떡해? 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지고지순한 자세를 했다면 그렇게 멋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니를 보면 허난설원이 나온 게 아닐까. 허난설원이 그 뭐죠? 환생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니를 봤을 때. 왜 허난설원? 허난설원은 항상 여자로 사는 삶에 되게 괴로워했었거든요. 천추의 한이라고. 조선에 태어나서 너의 부인이 되고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되게 막 너무너무 자유로워 보여요. 제니를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끼에 대한 수치심이 하나도 없는 거. 그 너무 멋있고 사업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도 자기 유전자를 선생님이 고등학생 학생한테 읽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전자가 애초부터 좋으면 극복할 게 없지 않냐.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수능 만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으면 외워지고 들으면 이해됐다. 근데 그게 재수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전자가 좋은 아이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전자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진 않지. 근데 약간 책을 좀 많이 읽어놓으면 약간 그쪽으로 가긴 해요. 똑같이 요이땅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을 많이 읽어놓으면 왠지 읽으면 이해가 되는 좋은 유전자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유전자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이기도 해요. 이렇게 막 동전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줍죠. 그렇죠. 10,000원짜리면 줄 거죠. 네. 근데 도처에 떨어져 있잖아요, 책은. 근데 안 읽잖아요, 아이들이. 그 정도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100원짜리 이렇게 줍잖아요? 그럼 한자어라도 하나 알게 됐죠. 오늘 후회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이게 다 저축이거든요. 근데 안 줍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 떨어져 있는데 안 줍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TV에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를 줍지 않잖아요. 그 단어를 다 조합해서 기를 수 있는 모든 거를 하지 않는 거. 그거 되게 좀 의외예요.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줍지? 이런 생각 하죠. 시간이 되면은 그 이기적 유전자 한번 읽어보세요. 10대 판도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